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오랜 통증에 시달리며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아픈 무릎, 굳어버린 허리, 쿡쿡 쑤시는 어깨는 어느새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마저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 통증을 완화할 실마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정성스레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학적 근거 없이 무작정 따라하는 자극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설명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3가지 주요 부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고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위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움직이다 보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쉽게 뭉치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 결과 허리에는 지속적인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동시에 무릎 관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걸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할머니는 무릎과 허리, 어깨까지 동시에 통증을 겪으셨지만 매일 밤 허벅지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허벅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관절에 쏠리던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 바로 위에서부터 사타구니 방향으로 허벅지 앞쪽을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면 됩니다. 특정 부위에서 유난히 딱딱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사지의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굳은 근육은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부드럽게 풀어주면 순환이 회복되고 신경 주변 압력이 완화되며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체중을 지탱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 곳곳과 연결된 수많은 신경 말단이 밀집해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 발의 아치와 뒤꿈치 부근은 혈류 흐름과 신경 자극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도 힘들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한 노인은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 다시 혼자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꾸준한 자극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에서 통증 억제 물질이 분비되고 말초 신경에서 발생한 통증 신호가 척수에서 차단되며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마사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두고 엄지손가락이나 주먹으로 발바닥 중심과 아치 부위,
그리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며 문질러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한 압력보다는 느리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점은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부위지만 실제로 통증 완화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부위는 중요한 통증 경로에 해당합니다. 오금 주변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면 신경을 압박하고 혈류를 제한해 하체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오금 마사지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뒤쪽 움푹 들어간 부위를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거나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1분 정도 꾸준히 자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면 좌골신경이 압박받지 않게 되고 다리의 저림이나 통증도 완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점을 꾸준히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정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몇 분씩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마사지 부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섬세하게 살피고 반응을 느끼며 진행해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특히 바른 자세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꾸준한 자극이 자세 교정으로 이어지고 자세 교정은 곧 통증 완화로 연결됩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무릎에서 시작하여 허벅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밀어 올리듯이 문질러야 합니다. 손가락 끝보다는 손바닥의 넓은 면을 사용하면 더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거나 꾹꾹 밀어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굳은 부위를 발견했을 때는 잠시 멈춰 그 부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압력을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일어날 때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을 약간 굽혀서 일어나는 습관도 함께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를 마사지하는 도중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쥐가 나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중단하고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그 자체로 전신 건강과 연결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치 부분은 신체 중심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뒤꿈치 쪽은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 지점으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발바닥을 자극한 후 전신이 따뜻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할 때는 처음엔 손가락을 사용해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니스 공은 비교적 부드러워 초보자에게 적합하고 골프공은 압력이 강해 조금 더 깊은 자극을 원하는 분들에게 알맞습니다. 발바닥을 공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앞뒤로 굴리며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잠시 멈춰 무게를 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루 10분 이내의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하며
욕심내지 말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 뒤쪽 오금 마사지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체감한 분들이 많은 부위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골반부터 다리로 이어지는 순환이 원활해지며 무거운 다리 증상이나 저림 증상도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손가락 2개로 가볍게 눌렀다 떼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손끝을 사용하기보다는 손가락 마디 아래쪽의 넓은 면을 활용해 부드럽게 감싸듯 자극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르기보다는 1분 내외로 간단히 끝내고 필요에 따라 하루에 2~3번 나눠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쪽 다리를 모두 빠짐없이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만 집중하면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다른 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사지법들은 꾸준한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시도하다가 효과가 없다며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여온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며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하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어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다음날 아침 몸의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본인의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진행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붓기가 생긴다면 잠시 중단하고 몸 상태를 점검한 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통증은 자극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속되거나 날카로운 통증으로 바뀐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마사지 습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걷기 운동, 목욕과 식습관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실천하면 통증 완화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몸을 직접 자극하는 마사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사지를 하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다시 통증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만 시간을 보내는 생활은 근육과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마사지를 보완해주는 일상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몸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몸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좌우로 기울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20분 정도만 꾸준히 걷는다면 무릎과 발바닥, 허리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라도 정해진 시간을 두고 일정한 걸음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등을 곧게 펴고 배에 약간 힘을 주는 자세로 천천히 리듬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걷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에 앱솜 소금을 소량 넣어주는 경우 피로 해소와 근육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욕조가 없더라도 큰 대야나 발 담그는 용기를 준비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게 됩니다. 따뜻한 물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습관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통증은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과 신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항염증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싱싱한 채소와 제철 과일,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식품, 당분이 많은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이면 마사지를 통해 일어난 변화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통증에 시달리다가 이런 습관을 병행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간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통해 통증 신호를 낮추고 습관을 통해 몸의 전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를 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꿔갈 때는 반드시 몸의 반응을 느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실천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좋아지는 느낌, 몸이 편안해지는 반응을 알아채고 그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길 때 실천이 오래 이어지고 그 실천이 결국 변화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던 변화도 어느 순간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를 덜 붙잡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허리를 세워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하고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는 목과 어깨에 큰 부담을 주므로 가능한 한 눈높이에 맞춰 화면을 올려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 속에서 누적된 부담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실천은 결국 몸을 새로운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마사지로 시작된 회복의 길은 스트레칭과 걷기, 따뜻한 목욕, 건강한 식단과 바른 자세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변화로 연결됩니다. 몸을 바꾸는 힘은 복잡한 이론이나 약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된 통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작고 부드러운 실천을 통해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마음도 다시 밝아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하루 이틀 하고 그치는 것으로는 큰 변화가 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고 단순한 동작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만성 통증은 몸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천천히 지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서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히려 더 뻐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조차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멈추기보다는 더 부드럽고 천천히 접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발바닥 마사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발이 간지럽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 발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실내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자극을 반복하면서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의 반사점은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 자극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릎 뒤쪽 오금의 자극은 특히 몸의 순환과 연결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체 순환이 좋아지면 단순히 다리가 덜 붓고 저리는 것을 넘어서 신경의 압박이 풀리며 허리 통증까지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를 붙잡는 습관이 있는데 오금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습관이 점차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사지의 시간은 반드시 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규칙적인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분씩 3번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한 번에 10분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몸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방식으로 자극을 주면 그 리듬에 맞춰 반응을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사지 전후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 근육을 부드럽게 데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몸이 유난히 차가운 분들에게는 이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 근육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우에 따라 긴장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 전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흡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땐 근육도 긴장하게 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극을 줄 때마다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의식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근육도 더 잘 이완됩니다. 의식적인 호흡과 부드러운 손길이 만나야 진정한 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부위를 마사지하든지 간에 뼈 위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사지는 근육과 연부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뼈는 눌러서 자극을 주는 부위가 아닙니다. 뼈 위를 지속적으로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뼈의 가장자리나 딱딱한 부위는 피해가며 살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허벅지, 발바닥, 오금 이 세 부위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는 자세와 척추의 균형, 발바닥은 전신 순환과 신경 반응, 오금은 하체의 혈류와 허리와 다리를 잇는 연결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이 세 지점을 함께 관리하면 전신의 균형이 회복되고 통증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변화를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하루 3분의 마사지를 통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고 누군가는 아침에 짧은 스트레칭으로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렇게 바뀐 하루가 쌓여
결국 달라진 삶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실천들은 특별한 기구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랜 통증에서 벗어난 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꾸준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몸을 매일 정성스레 어루만지는 이 작은 반복이 의외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래 걷지 못하던 분이 다시 집 근처 산책로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거나 밤마다 깨어나던 통증이 점점 줄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는 몸의 변화가 마음의 여유로 이어지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어지면 골반이 제자리를 찾고 척추에 가해지던 불균형한 압력이 줄어들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또 골반이 안정되면 무릎의 회전 각도와 하중 분포가 개선되어 관절염의 통증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한쪽 다리만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이 허벅지 근육의 뻣뻣함이 전신으로 전이되기 쉬운데 매일 한 번의 마사지만으로도 그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발바닥에 위치한 말초신경 말단과 반사점을 자극함으로써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실제적인 자율신경계 조절에 관여하게 됩니다. 발을 자극할 때 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며 특히 엔도르핀과 같은 자연 진통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 몸의 통증 인지 수준 자체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은 약물 없이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릎 뒤쪽의 오금 자극은 동양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중요한 요법 중 하나로 특히 좌골신경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금을 마사지하면 다리 전체로 이어지는 신경 긴장이 완화되고 하체에서 상체로 올라가는 정맥순환도 원활해져 몸 전체의 부종과 뻐근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자주 꼬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금 주변 인대와 근육의 긴장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꾸준한 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사지에 더해 하루의 끝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신경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물에 몸을 담근 후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연결하면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체온 상승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깊숙이 전달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몸의 중심축이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의식하지 못했던 자세가 점점 편해지고 발바닥과 허벅지, 오금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전해지면서 움직임이 한결 가볍고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몸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통증은 단지 육체적인 감각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인 피로와 두려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시작하고 며칠 지나 이상하게 기분이 가볍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더 큰 애정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참는 것에만 익숙했던 자신의 몸을 이제는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몸을 이해하려는 이 태도 자체가 회복의 첫걸음이며 가장 중요한 치유의 조건입니다.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그 변화가 누적되면 몸 전체가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됩니다. 허리를 펴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게 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을 붙잡는 버릇도 사라집니다. 밤에 잠이 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던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훨씬 가볍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실천에서 비롯된 자신의 손끝에서 출발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의 주인은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만들어갈 힘 역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만 치료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따라가 보면 예상치 못한 부위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허벅지 앞쪽의 긴장이 원인이었고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발바닥의 긴장과 잘못된 자세가 누적된 결과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한 세 곳의 부위는 그런 숨겨진 원인을 풀어주는 핵심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프지 않더라도 몸 전체의 연결성을 생각하며 이 부위들을 관리하면 전신의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마사지가 아니라 전신의 회복을 돕는 하나의 생활법입니다. 허벅지를 매일 마사지하면서 자세가 점점 바르게 교정되는 것을 느낀 분들은 처음엔 그냥 다리를 풀어주는 정도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허리 통증까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허리와 골반이 안정되면 어깨가 굳는 증상도 덜해지고 숨을 들이마실 때 느껴지던 압박감도 서서히 완화됩니다. 이렇게 몸은 연쇄적으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무릎 통증이 줄고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이 편해지는 느낌이었다가 점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상에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말초 신경이 집중된 부위로 자극을 통해 뇌와 척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경계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릎 뒤 오금은 좌골신경과 하체 혈류의 통로입니다. 이곳을 꾸준히 자극하면서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사라진 경험담은 드물지 않습니다. 바닥에 오래 앉거나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은 이 부위가 쉽게 굽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오금이 부드러워지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무릎을 굽히는 동작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몸의 반응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억지로 힘을 주거나 빠른 변화를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실천하면 오히려 몸은 경직되고 방어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면 매일 시간을 정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마사지를 반복하면 몸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듯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마음가짐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몸의 회복은 외부에서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매우 미세하게 느껴지지만 어느 날 문득 허리를 펴는 것이 수월해지고 잠에서 깨었을 때 몸이 덜 뻣뻣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 작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 보이던 모습이 사라지고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매일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금 통증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작고 지속 가능한 방법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부위의 마사지일 수도 있고 아침 스트레칭이나 저녁 족욕 같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면서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하거나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스럽게 손을 내밀어야 할 시간입니다. 통증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회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따라가는 과정이 곧 더 건강하고 유연한 삶을 만드는 여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마음에 담아보면 통증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치료는 정성입니다. 병원 치료나 약물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회복의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 조금씩 내 몸을 살피고 내 손으로 어루만지고 조용히 시간을 들여 마주하는 그 습관들이 오히려 통증의 뿌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4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붙잡고 멈춰 서야 했고 밤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 3분씩 허벅지 앞쪽을 문지르기 시작하셨고 따뜻한 물로 발을 데운 후 발바닥을 부드럽게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을 붙잡지 않게 되었고 평지에서는 손잡이 없이 걷게 되었고 밤잠도 편히 이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스며듭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 가장 놀라운 변화는 통증이 줄어든 것 자체보다도 그 통증이 줄어드는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움직이고 싶어지고 다시 움직이면 삶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던 마음도 함께 깨어나고 움츠러들었던 일상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3곳,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은 단순한 마사지를 위한 지점이 아닙니다. 이 3지점은 몸과 삶을 다시 이어주는 접점입니다. 허리를 펴고 싶은 마음, 걷고 싶은 의지, 다시 나가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열망이 이 지점을 통해 전달됩니다. 마사지라는 형식을 빌려 우리는 다시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1분 한 것이 내일 1분보다 더 낫지 않더라도 그 1분을 쌓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몸에는 큰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손끝을 통해 몸에 전해지는 것이고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몸은 다시 연결되고 이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회복을 불러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복잡한 동작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어 허벅지를 한번 쓸어내려 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바닥 중앙을 조용히 눌러보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오금 뒤 움푹 들어간 곳을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다음 달의 새로운 삶으로 확장됩니다.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손길을 멈추지 말고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몸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시 듣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모두에게 따뜻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긴 여정 속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